텔레비전에서 뚜르드 프랑스를 보면 선수들이 하나같이 말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라도 보통 마른 게 아니라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아주 말랐죠. 그래서 저 선수들은 체지방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뚜르드 프랑스 우승권에 있는 선수들의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세상입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딱 봐도 마른 체형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얀스 포이크트란 독일 사이클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미국 MBC에서 사이클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체지방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뚜르드 프랑스가 끝나고 선수 중 한 명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면 의사들 100이면 100 이 선수가 뚜르드 프랑스에서 방금 뛴 선수라는 걸 모른다면 아마 거식증 환자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랍니다. 체지방률이 얼마나 낮으면 거식증 환자가 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아마 의사는 봤을 겁니다. 우승을 노리는 그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의 체지방률이 4%에서 6% 사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체지방률이 3% 이하로 내려가면 사망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뚜르드 프랑스에서 뛰는 선수들은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체지방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3% 기준은 남자의 경우고 여자들은 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8% 정도 되는데요. 신체 특성상 엉덩이나 가슴 부위에 체지방이 많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 앞서 말한 포이크트 선수가 뚜르드 프랑스에 나갈 때 보통 체지방률을 4.5% 정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에 체지방률을 재보면 3.8%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뚜르드 프랑스가 얼마나 힘든 스포츠인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선수들이 왜 죽기 살기로 살을 뺄까요? 이유야 간단하죠. 전문용어로 설명하자면 체중 대비 파워 비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가벼워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선수가 달릴 때 한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한 사람은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보면은 평지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승부는 어필에서 갈리게 됩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 긴 고갯길을 올라갈 때 체중이 더 나가는 선수는 마른 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부가 종종 어필 클라이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마른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이제 왜 선수들이 살을 빼는데 그렇게 목을 매는지 아시겠죠? 몇 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뚜르드 프랑스 같은 큰 경기에서는 체중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구엘 인두라인이라든가 브래들리 위긴스라든가 크리스 프룸이라든가 랜스 암스트롱까지 이런 선수들이 처음부터 우승을 했던 게 아니랍니다. 체지방률을 계속 줄여서 낮은 체지방을 유지한 채 대회에 나왔을 때 그들이 우승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대회가 시작되기 서너 달 전부터 체지방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시작될 때까지 몇 달 동안 늘 배고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야 그 우승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그렇게 체지방을 뺀다고 하지만 이렇게 낮은 체지방을 우리 동호인들이 그렇게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건강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체지방률이
6%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근위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5% 미만으로 체지방률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지방을 빼다가 오히려 탈진으로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살을 빼다가는 이 페달을 돌릴 힘조차 없기 때문에 우승은커녕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회 초반에 날씨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정말 우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초반에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불운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체지방률을 낮게 유지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뚜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하는 선수들의 체지방률이 4에서 6%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나는 체지방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체지방률이라는 게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검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체지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가 필요한데요. 측정기에 올라서서 양손으로 그 측정 기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전류가 흘러서 내 몸의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체지방률의 정상 범위는 나이나 다른 요인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긴 합니다만 대체로 남자는 10에서 20%, 여자는 18에서 28%라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전에 건강검진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 했을 때 체지방률이 15.2%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2022년에는 15.1%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저는 남자들 평균의 중간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집에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체지방 측정기가 없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MI 수치를 이용하는 건데요.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단위가 중요한데요. 몸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리고 키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키가 170이니까 1.7 곱하기 1.7 하면 2.89가 나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68kg이니까 68 나누기 가로 열고 1.7 곱하기 1.7 가로 닫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3.5가 나옵니다. 정상 범위가 18.5에서 22라고 하니까 살짝 오버됐네요. 제가 올해 살이 좀 쪘나 봅니다. 아닌데 살이 찐 게 아니라 체지방이 좀 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살 찐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체지방은 작년보다는 조금 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BMI 지수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지방률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니까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뚜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말랐는지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체지방률이 4에서 6%를 유지한다고 하니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말라야만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호인들은 선수들처럼 그렇게 체지방을 뺄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빼다가는 큰일 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살을 빼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입니다.